네, 안녕하십니까. 토크아이티 제목은 지식 PD 고소입니다. 오늘은 가상화 스토리지라는 주제로 델코리아 김태훈 부장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간단하게 오늘 어떤 주제를 좀 얘기하실 겁니까? 네. 오늘 제목이 가상화 스토리지 굉장히 좀 네. 컨셉추얼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광범위하고 예, 예.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몇 박 며칠 해도 되는 거거든요. 한 3일은 해야겠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가상화 중에서도 데스크탑 가상화에 네. 대한 부분, 아, 예, 그런 아키텍처와 문제, 네. 그런 네네. 거에 대한 해결 방안,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구성 요소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스토리지. 네, 근데 스토리지도 FC 이런 스토리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가상화에 최적화된 아이스컷이 저희 스토리지. 네, 네. 예, 이 부분을 두 가지를 이제 믹스해서 오케이.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거고 네. 그 이슈들 중에서 특히 이제 스토리지 관점에서 네. 오늘도 딥다하게 보겠네요. 제가 네. 또 사이징 부분까지도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란 무엇이냐? 먼저 한번 이거 정의 좀 해주시죠. 네, 데스크탑 가상화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네, 그 일반 데스크탑 PC를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게 가상화해서 이제 분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이 장표에는 이제 이 일반 이제 아키텍처 프로세스가 있는데, 네, 그 데스크탑 가상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거의 이제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중요한 벤더들 보면 이제 3개 벤더로 구성되어 네, 있는데 네, 대부분 레이어가 이제 3레이어로 되어 네, 있고요. 네. 이 프로세스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모바일 디바이스나 일반적인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세션을 맺게 됩니다. 네, 근데 앞쪽에 이제 SSL VPN 레이어가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세션이 들어오게 되면 네, 이쪽에서 세션을 DDC 서버라고 되어 있는 그 데스크탑 딜리버리 이제 컨트롤러, 네,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프락시 서버죠. 아, 그쪽으로 세션을 넘겨주게 되고요. 네, 이쪽에서 액티브 디렉토리로 이제 인증을 요청하고 네, 그다음에 MS SQL 쪽에 있는 DB 서버 쪽으로 일단 VM에 대한 사용자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1차 인증이 끝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사용자 데스크탑 이제 뜨기 시작하는데 네. 그때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VM 연결을 위한 시작이 이제 시작된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DDC 서버 그걸 다시 받아서 음, 사용자 접속 토큰을 이제 또 VM 네, 전달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사용자 화면에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 데스크탑이 뜨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인증 절차를 끝내고 다음에 이제 예. 접속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연결되는 거군요. 인증과 네.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할당된 VM에 대한 인증 뭐 이런 네. 것들도 다 끝나야지 실제로는 이제 진행된다는 거죠. 네. 자, 우리나라에도 지금 VDI가 도입된 지 꽤 몇 년 됐고요. 예, 꽤 그렇죠. 그래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직 여기 뭐 커다란 뭐 이슈들이 아직도 뭐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가장 큰 부분은 가상화를 도입하는 그 고객사에서 제일 간과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네. 서버 가상화나 데스크탑 가상화 공이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IT 관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컴플렉스해진다는 거예요. 네. 예. 실제로 가상화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사용자는 편해지지만 IT 관리자는 굉장히 복잡한 네, 환경을 네. 관리하게 된다는 거죠. 네, 네, 네. 오히려 데이터 센터 내의 인프라스트럭처는 점점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아우티지가 생겼을 때 받는 임팩은 예를 들어서 뭐 1000명 유저의 데스크탑 가상 환경이라고 하면 아우티지가 오면 그렇죠. 전체 다 내려가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옛날 환경에서는 PC 하나 고장나 한 명이 못 쓰고 말았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모든 게 그 세상 이치인 것 같아요. 뭔가 앞단이 편리해지면 그렇죠. 뒷단이 복잡해지는. 예, 맞습니다. 예. 한꺼번에 모두 다 편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청자분도 거의 IT 네. 쪽에 있는 네. 분들이니까 많이 공감을 할 것 같고, 예. 자 관리팀하고 네. 네, 뭐 사용자들도 뭔가 또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이 많이 있죠. 네. 관리팀 제가 여기서 말하는 관리팀은 이제 그 경영 쪽에 돈 쓰는 연관되는 사람들. 돈 쓰는 쪽이죠. 네네. 예, 파이낸스 부서를 얘기하는 건데 VDI용 솔루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실제로 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장비, 네. 가상화 솔루션, 네. 그다음에 그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비용들 그런 비용들이 결코 싸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일반 PC를 운영하는 게 비용적으로는 더 세이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투자 비용. 그렇죠. 네. 예, 리턴되는데 그러한 ROI가 이제 리턴될 때 되는 기간이 3년에서 5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네. 거죠. 예. 뭐 사용자 아무래도 이제 일반 자기 PC 쓰던 거보다는 네. 뭐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당연히 불만이 그렇죠. 많겠죠. 예, 네. 불만이 네. 실제로 이제
자기 기존에 쓰던 거는 맘대로 튜닝을 어느 정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쓰다가 좀 디스크가 느려지면 SSD를 사서 뭐 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뭐 네. 부팅 빠르게 한다든가 저도 사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런데 네. 이제 그런 환경에서 VDI로 바뀌게 되면 사실 체감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VDI 솔루션에서 돌아갈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증 단계도 많이 거쳐야 되고요. 네. 특히 사용자는 좀 뭔가 좀 인텔리전트하는 일을 좀 많이 하는 네. 분들이 네. 이런 거에 대한 그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이 있죠.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표준화된 업무를 하고 네. 그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보고 그다음에 퇴근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VDI에 가장 맞는 고객들이라고 그렇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어드밴스드한 일을 하고 뭐 그래픽 디자인을 하신다든가 캐드캠을 하신다든가 네네. 뭔가 시뮬레이터를 돌린다 네. 힘들다는 거죠. 네. 예. 자,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뭐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나는 오늘 뭐 우리가 스토리지 관점 오늘 좀 딥하게 알아보겠지만 그래도 뭐 제너럴하게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어프로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은 맞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고 있는지. 그게 이제 그 약간 좀 개념적인 얘기일 수가 있어요. 네. 개념적인 얘기일 수가 있는데 여기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하드웨어 레이어 있고 OS 레이어 있고 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유저 데이터 레이어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네. 가상화라는 거는 결국은 하드웨어하고 OS 어플리케이션 유저를 먼저 1차를 분리합니다. 그렇죠. 예, 분리한 상태인데 이거 갖고는 옵티마이즈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OS와 또 어플리케이션을 분리하거나 네. 아니면 OS와 어플리케이션을 묶거나 네. 그리고 유저 데이터는 완전히 분리해서 별도로 관리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스토리지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아키텍처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는 분리를 해야지 튜닝이 되고 옵티마이즈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예. 자, 그럼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말씀 VM웨어 쪽은 네. 이런 것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예. 그 어떻게 보면 또 현실적인 또 또 느낌이 탁탁 올 것 같거든요. 예. 네. 여기서 이제 페어런트 VM, 링크드 클론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네. 일단은 OS라든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네. 부분들을 사용자별로 다 배포를 한다 그러면 비용을 감당하실 수가 없어요. 네네. 네, 그래서 OS에 공통되는 부분을 이제 업계용어로는 골드 이미지, 템플릿, 네네. 뭐 이런 페어런트 이미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을 별도의 정해진 디스크 공간에 포진을 시키고요. 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유저한테는 링크드 클론 형식의 링크만 제공한다는 거죠. 네네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유저 쪽에서 뭔가 OS 쪽에 변동이 생기거나 템프 영역이 생기면 네. 그 부분만 별도로 저장하기 때문에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용량 세이빙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제 로그 오프를 하거나 뭐 로그인을 하거나 리부트를 하거나 하여튼 이런 부분이 생기면 템프 영역만 별도로 이제 임시로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또 없어지기 때문에 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네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유저의 데이터가 예측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성장 추이가 예측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네. 그 데스크탑의 OS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성능을 요구하진 않잖아요. 실제로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절히 사이징이 가능한데 예측이 되고 근데 유저의 데이터는 어떤 캡을 걸어놓지 않으면 제공한 만큼 계속 쌓인다는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공간을 다 캡을 걸어놓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죠. 네. 캡을 걸어놓으면 나는 예를 들어 20기가로는 안 된다, 뭐 100기가를 쓰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IT 관리자한테 계속적으로 쏟아져 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VM웨어 뷰 관점인데 시트릭스라든가 뭐 다른 쪽의 벤더들도 이런 유사한 기능들을 잘 제공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거 뭐 VM웨어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어차피 다른 것들도 똑같은 그런 문제를 갖고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기능을 다 제공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구성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구성도의 가장 오른편을 보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센 에어리어에다가 VM의 공통 이미지를 주로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통 이미지가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타입의 디스크를 쓸 것이냐, 어떤 타입의 디스크 레이드를 쓸 것이냐를 일단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이제 변동되는 부분, 템프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도 디스크 관점에서는 정해져 있는 그거에 알맞는 디스크 속도, 네. 디스크 레이드 타입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유저 데이터는 별도로 분리하게 되면 결국은 NAS를 주로 쓰게 되는데 네. 예, 그런 부분도 별도로 NAS로 분리하게 되면 디스크를 저장하는 타입 별도 세 가지 타입이 생기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센, 예. 나스하고 또 네, 센에서도 두 가지 타입, 네네네. 뭐 나스에서도 이제 한 가지 타입, 그다음에 뭐 나스도 그것도 이제 뭐 계층화를 구현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유저 데이터들이 처음에는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최신 데이터잖아요.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어떤 문서 같은 것들이 이제 업계 그 회사에 버퍼가 되면 유저별로 이제 그런 것들 다운받아서 보게 된단 말이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때 한 일주일 보고 뭐 한 15일 보고 더 이상은 안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PC를 보면 되죠. PC 디렉토리를 보면 지금 네, 그렇죠. 네, 저도 뭐 PC 디렉토리 관리도 못해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네. 근데 이제 일반 사용자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좀 성능이 빠른 쪽에 넣어주다가 콜드성으로 바뀌게 되면 네네. 계층화된 디렉토리 쪽으로 그렇죠. 계층화된 성능에 그렇죠. 네. 따라서 좀 아래로 내리거나 네, 네. 이런 기능까지 컴바인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죠. 예. 네. 하여튼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려면 네. 이제 관리자는 되게 골몰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스토리지 특히 이제 스토리지 관련돼 가지고.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스토리지 관련 여러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뭔가 예, 결국은 뭐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 거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통 부트 이미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네. 예, 그래서 이제 부트 이미지 같은 것들은 이제 특정 시간대 I/O가 많이 몰리는 이미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데스크탑을 켜게 그렇죠. 되면 그 이미지에서 결국은 다 받아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I/O가 몰리게 되고요.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I/O 폭풍이 발생하겠죠. 예,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여야 된다는 거고요. 로드 밸런스 같은 것이 잘 네, 뭐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적절한 디스크 타입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대역폭도 필요할 수 네네. 있겠죠. 예, 그리고 어플리케이션하고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예, 이런 부분도 이제 사실은 중요한 컨셉이 네네. 되겠죠. 네. 예, 그리고 뭐 뻔한 얘기지만 스토리지 요구 사항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잘 소화할 수 있는 좀 아키텍처가 플렉서블 해야 된다. 네. 예, 뭐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증설이 용이해야 된다, 성능 증설, 용량 네네. 증설이 용이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귀결된다는 네. 거죠. 아무래도 이쪽 이게 뭐 부트 이미지 이런 쪽은 좀 뭔가 신속하고 네. 성능적인 요소 그런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할 거고 이 사용자 딴에는 뭔가 약간 좀 인텔리전트한 것이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느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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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부터요. 네. 자, 이제 I/O 아까 이제 I/O 증가량에 따라서 신속하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 이게 이게 제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좀 남았는데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되게 아주 구체적인데 뭐 좀 더 구체적인 자료는 뒤에 나올 건데 이거는 이제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예. 네. 예. 그리고 어. 제가 좀 잘못 썼는데 네. 20ms 이하가 아니고 30ms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20mm 오라클 VM이 예를 들어서 오라클이라든가 뭐 네. 이런 쪽에 DB성 VM이다 그러면 20ms으로 디자인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이제 데스크탑에서 그러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30ms 정도 권장하고요. 예, 그리고 디스크 타입마다 낼 수 있는 IOPS가 지금 정해져 있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네네. 예, 그래서 가장 고성능은 SLC 타입, 싱글 레벨 셀 타입의 SSD가 2500 IOPS 정도를 얘기하고요, 네. 업계에서. 그 다음에 멀티 레벨 셀 SSD가 1200 정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FC, 요즘은 이제 사스죠. 네네. 사스 15K 디스크는 180, 10K는 120,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이제 사타, 니얼라인 네네. 사스죠, 이제는. 그게 이제 한 80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션이 저희는 이제 적절한 성능을 낼 수 있고 용량을 서포트할 수 있는 스토리지를 디자인해 드리는 게 저희의 이제 미션이거든요. 네. 예. 와, SATA하고 SSD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러한 비싼 디스크는 네. 결국은 부트 이미지라든가 이렇게 진짜로 성능이 필요한 데만 써야 된다는 게 예, 디자인의 컨셉이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네. 나머지 유저 데이터들은 7200 RPM짜리 네. 그쪽 디스크로 가도 무방하다. 음. 예, 그리고 아니면 좀 더 성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10K 정도로 해도 된다. 네. 예,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뭐 15K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것들을 컴바인했을 때 네네. 한 디스크 한 어레이에 이런 타입들이 다 믹스가 되거나 아니면 이런 타입을 가진 어레이들이 여러 개가 하나에 풀로 묶이게 되면 네. 성능 계산하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네, 예, 그래서 네. 사실은 저희도 이런 부분들 조건식을 넣어서 본사 칼큘레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다 네. 예, 기본값을 가지고서 가감을 합니다. 예.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스튜디오 또그 네. 레이드 있지 않습니까? 네. 레이드 구성도 여러 다양한 게 있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또 그러면 또 조화롭게 할 건지 예. 일단 리드라이트 업무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이제 8대2나 네. 5대5의 리드라이트 비율을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예, 근데 이제 OS 같은 경우는 뭐 9대1이나 8대2로 계산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거의 좀 리드성이 거의 많잖아요. 리드죠. 네. 그렇죠. 템프나 뭐 이런 영역만 라이트가 들어오고. 근데 유저 데이터는 리드와 라이트가 반반으로 계산하시는 네. 게 네. 가장 베스트고요. 예, 그러면 스토리지 관점에서 음. 레이드 레벨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네. 예, 제가 그래서 레이드 레벨에 대한 IO 페널티를 넣어놨는데 음. 이 페널티에서 레이드 1.0 같은 경우는 페널티가 별로 없죠. 네. 그래서 가장 굿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타입이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5는 IO 페널티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6는 5보다 좀 더하죠.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 1.0하고 5의 중간 형태인 5.0를 제공하는데 이건 네. 뭐냐면 레이드 5의 레이드 그룹 여러 개를 네. 1.0 같이 스트라이브를 좀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더 성능을 좀 더 5보다 더 낼 수 있는 그런 타입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디자인 컨셉이 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OS 영역은 결국은 리드가 많으니까 라이트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은 라이트 성능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좀 더 페널티가 높은 쪽에 넣어도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드 5나 뭐 6에 넣어도 무방하다는 거죠. 네, 네, 네. 예. 그리고 데이터 영역 같은 경우는 라이트가 많으니까 네. 라이트 성능을 좀 더 낼 수 있는 네. 레이드 타입을 디자인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1.0는 사실은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네. 모든 것을 뭐 SSD, 모든 것을 1제로 이렇게 네.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근데 맞습니다. 그렇게 쓰는 데가 있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네. 이제 그 예산이 많이 있는 기업체들이 네. 처음에 올 SSD를 주세요. 네. 레이드 1제로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예, 했었는데 네. 점점 비용에 대한 압박, 효율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음. 그분들도 이런 컨셉에 대해서 이제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적용하기 위해서 네.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계시고요. 네, 네. 오늘이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좀 스킵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VDI 유저라고 그러면 IOPS는 한 20에서 25 이 네. 정도 IOPS를 평상적으로 계산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하다 보면 레이드하고 디스크가 낼 수 있는 IOPS 이런 걸 믹스해서 이제 계산하면 네. 어느 정도는 낼 수 있는 성능이 나온다는 거죠. 스토리지에서. 네, 네, 네. 자, 이제 중복 제거. 네. 이거 사실 중복 제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것들인데 네. 스토리지 관점에서 지금 네. 저 오늘 하는 데스크탑 가상화 관점에서 중복 제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반적인 중복 제거는 사실은 이건 중복 제거가 아니고요. 정확히는 네, 네. 네, 정확히는 중복 제거가 아니고 네. 그 중복되는 OS하고 어플리케이션 이미지를 고성능의 SSD에서 예, 뭐 골드 이미지 형태로 제공해서 중복을 네. 제거하겠다는 의미고 아, 메타처럼 예, 뭐 링크죠. 메타 아니면 뭐 링크. 링크드 클론, 네네. 뭐 페어런트 네네.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네네.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네네. 여기 보면 지금 그 이 그래프에서 이게 부트스톰하면 네. 네? 부트스톰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여기 보면 일단 이쪽이 부트스톰 같은데 예, 느낌상. 맞습니다. 네. 네. 그 노란색을 보시게 되면 네. 토탈 IOPS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보라색은 리드 IOPS를 얘기하는 리드. 거고 네네. 검은색은 라이트 IOPS를 얘기하는데 네. 그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집중하셔서 보셔야 될 부분이 여기서부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부트스톰이 발생할 때는 음. 데스크탑을 킬 때, 아무래도 출근 시간이라든지 네, 뭐 그때. 그렇죠. 네. 네, 뭐 거의 그럴 때인데요. 9시에서 뭐 10시 사이, 네. 네, 뭐 이런 상황인데 거의 리드 IOPS가 집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1시간 반 정도가 지나게 되면 리드 IOPS는 떨어지게 되고 라이트 IOPS가 쭉 네네. 올라갑니다. 네네네. 예, 이게 전형적인 데스크탑 가상화의 I/O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처리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거의 같은 거예요. 네. 결국은 이제 핫스팟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핫스팟이니까 네. 핫스팟 처리를 뭐 고성능의 디스크에서 돌릴 것이냐, 아니면은 핫스팟들 로드 밸런싱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SSD를 통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예, 뒤쪽에서는 이제 어떤 아키텍처를 통해서 핫스팟을
이제 제거하느냐. 네. 결국 로드 밸런싱인데 이제 스토리지의 로드 밸런싱은 데이터를 이제 뭐 밸런싱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왼쪽에 보시게 되면 그 호모지니어스한 뭐 어레이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네. 헤테로지니어스한 네네. 어레이가 나와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스케일 아웃 타입의 스토리지의 이제 모양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스토리지 풀이 있는데 그 풀에 이제 버추얼하게 레이드가 네. 걸쳐 있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어레이가 걸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같은 기종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네. 왼쪽은 같은 네. 기종인데 같은 기종 상황에서도 일단은 왼쪽은 핫데이터 빨간색 핫데이터가 덜 가 있고요. 네. 오른쪽은 지금 빨간색 많죠. 핫데이터가 많이 가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리스판스 타임이나 레이턴시가 두 개의 어레이가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풀로 하나 묶여 있다 보면 하향 평준화가 된다는 거죠. 네네. 예. 느린 쪽의 성능을 따라갈 수밖에 네네.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러면 성능이 전체적으로 평균 이하로 떨어질 수가 그렇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많이 몰리지 않은 쪽은 놀고 있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예, 그런데 아래쪽에서 네. 오토매틱 퍼포먼스 로드 밸런싱은 이제 저희 쪽의 용어인데요. 예, 그걸 진행하게 되면 핫 데이터와 콜드 데이터를 판단을 해서 네. 예, 1대1로 수합을 한다는 거죠. 예,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15메가 단위로 저희가 이제 실제 블럭을 묶어서 청크 단위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네네. 그 15메가를 평가를 하게 돼요. 예, 10분 동안 75회의 리드라이트가 발생한 거는 핫데이터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아, 네네. 그래서 2분에 한 번씩 그런 데이터를 아. 모아서 수합을 하는 거죠. 아까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하고 수합도 하고. 10개 단위로. 그러니까 네네. 15메가의 청크를 10개로 한 150메가씩 계속 수합을 하는 거죠. 아, 네. 예. 그렇게 되면 아. 결국은 두 개의 어레이에 리스판스 타임이나 레이턴시가 맞춰지게 된다는 거죠. 네. 예. 자, 이것이 지금 이렇게 호모지니어스처럼 같은 기종에서는 이거 하는 것이 이해가 딱 되는데 예. 이게 오른쪽에 헤테로지니어스잖아요. 네. 아니 다른 기계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얘기죠. 네. 예.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저성능이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 저게 7.2K짜리 SATA 타입이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15K라고 하면 네네. 갑자기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사용자 데이터들이 어차피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왼쪽 어레이 있는 쪽에 많이 이제 I/O가 몰린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SATA하고 그다음에 15K의 IOPS 차이를 보셨겠지만 180대 80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2배 이상이 차이 나는데 결국은 성능은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레이턴시 기준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 게 하나하나 다 골라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이 풀의 레이턴시를 맞추기 위해서 적절하게 네. 어레이가 판단해서 많이 쓰고 있는 쪽의 거를 고성능으로 보낸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차이가 나던 레이턴시가 그렇죠. 평등하게 맞춰진다는 거죠. 그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거죠. 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는 뭐 센이라든지 네. 나스라든지 뭐 단일 어떤 그 형태의 스토리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 같이 상존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센하고 나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공하고요. 아이스카시 환경에서 나스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게 되면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센하고 나스를 동시에 할 수 있고요. 네. 아이스컷이 부분은 이제 부트 이미지라든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그 다음에 나스 부분은 유저 데이터 네네. 이렇게 해서 분리하는데 두 개의 플랫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다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 예전 같이 뭐가 센 네. 하고 나스 완전히 거의 뭐 다른 제국이었죠 서로 이제 다른 그렇죠. 나라요 다른 네, 나라의 네, 이야기였는데 이것이 이제 한 나라가 네. 되는 거군요. 그죠? 네. 다른 나라로 구성하는 게 좋은 환경도 있습니다. 네, DB만 만약에 쓰겠다, 굳이 네. 나스가 필요 없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따로 하고요. 이런 환경에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죠. 네네. 네. 뭐 당연히 이제 관리의 편의성은 당연히 이제 예. 중요한 거였고요. 예. 자 이제 그 당연히 이것도 당연히 다 당연히 지원하실 돼야죠. 거고. 예, 당연히 돼야 되는데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네. 당연히 지원하는데 음. 이제 그 VM웨어라든가 음. 시트릭스나 뭐 MS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이제 관리 콘솔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VM웨어는 V센터, 시트릭스는 젠센터, 네네. 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SCVMM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음. 거기에 이제 플러그인을 저희가 제공해요. 그래서 네. 그 플러그인을 그쪽에다가 인스톨하게 되면 어. 그 관리 콘솔에서 네. 스토리지 용량을 늘리고 새로운 뭐 VM을 할당하고 이럴 네. 때 스토리지의
잡들을 오케이. 하나로 센트럴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쓰고 있는 이제 가상화 솔루션에 네. 그 UI에서 바로 그렇죠. 스토리지 제어할 수 있다는 예, 거죠. 예. 플러그인 통해 가지고. 그리고 뭐 네. 새로운 기능들이 나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MS에서 2012에서 ODX를 이네이블이 했는데 오프로드로 이제 뭐 스토리지 간에 무빙을 할 수 있거든요. VM 네네. 카피를 하고 이런 기능들도 바로바로 이제 스토리지에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자 이제 그 사이징 사실 사이징이라는 건 저도 예전에 뭐 90년대 이런 거 할 때 항상 사이징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예. 지금 가상화 쪽도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네, 사이징이 맞습니다. 예. 일단 사이징도 이제 여기 보면 컴퓨팅 사이징이 있고 네. 또 어떤 사이징이 또 있을까요? 컴퓨터 사이징하고 스토리지 사이징 두 사이징. 개로 나누시면 되고요. 뭐 네. 오늘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네트워크 쪽의 사이징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먼저 컴퓨터 사이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근데 자 그 전에 예. 이 보면 이게 되게 아주 이제 구체적인 네. 자료들 같은데 이런 것은 어디서 뭐 어디 뭐 가트너 같은 데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직접 뭐 만드신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거 일단은 네. 이제 출처는 몇 년 전에는 이제 가상화 업체들이 저희 쪽에다가 음.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하고 사이징 가이드를 줬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필드에 나가서 실제로 고객사에 적용하다 보니 다른 부분들 좀 있고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그쪽에서 보는 거는 가상화 솔루션 관점에서의 사이징이고 그렇죠. 저희는 약간은 좀 더 저희 하드웨어에 맞게 솔루션, 튜닝을 해야죠. 하드웨어, 스토리 다 모든 걸 네. 통과점에서 예, 그렇죠. 그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서버 벤더용으로 사이징 가이드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범용적인 걸 주면 하드웨어 벤더마다 다 성능이 제각각이고 네. 뭐 X86 유사하지만 스토리지 네. 다 제각각이고 네트워크 제각각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저희에 맞게 어. 그렇게 튜닝을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몇 년간 그렇죠. 국내 네. 국내 필드에서 국내 필드예요. 숙성된 자료입니까? 그러니까 많이 숙성됐죠. 이게 몇 년 사이입니까? 한 3년 정도. 3년 사. 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오케이, 네.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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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면 네. 헤비 유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네, 헤비 유저가 약간 20에서 25 IOPS를 바라보고 여기 50까지 돼 있는데 네. 이 50은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헤비하다 돌리는 그 데스크탑 가상화에 돌리는 어플리케이션이 헤비하다 그러면 50까지도 갑니다. 네. 예, 뭐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바이러스 스캐너라든가 보안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헤비하게 돌아간다. 예, 뭐 에스모 전자 같은 경우는 50 IOPS도 얘기하고요. 네. 뭐 이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제각각이지만 20에서 25 IOPS를 평균으로 얘기하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코어당 유저 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CPU 코어당 유저 수가 2명에서 뭐 4명. 네. 근데 이제 뭐 미디움으로 가게 되면 코어당 6명에서 8명. 네. 이 아래는 이제 헤비 유저 기준으로 했는데요. 예, 지금 12코어를 가지고 있는 서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예, 이제 3유저로 계산을 한 거고요. 원 유저는 이제 그 가상화 솔루션용으로 빠진다는 거죠. 네네. 예, 그러면 약 33유저가 나오게 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거를 유저 수를 1000유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나누게 되면 서버 대수가 나온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예. 32개 서버가 예.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이퍼바이저용 서버가 예, 32개가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아키텍처에서 보셨지만 그 하이퍼바이저 단의 관리 레이어에 서버들이 몇 대가 들어갔잖아요. 네. 네, 프락시 서버라든가 네, 그렇죠. 뭐 AD도 네네네. 필요하고 뭐 그렇죠. SQL 인증할 때 예, 뭐 그런 네네네네. 류의 서버들 네. 한 뭐 4-5대 뭐 이런 정도 오케이. 더 들어가니까요. 아. 그거는 여기 빠져 있는데요. 네. 그리고 메모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유저당 어떻게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니까요. 이런 기준으로 사이징을 먼저 하시면 되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가상화 벤더나 가상화 벤더의 파트너사에서 사이징을 다 해드려요.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다 해드리는데 일반 이제 유저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오버 사이징이 될 거다 아니면 언더 사이징이 될 거다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판단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약간씩 다르실 수는 있어요. 네. 이 장표를 보시면서 현재 각 시청자분들이 현재 회사와 같이 좀 이렇게 매칭해서 보시면 더 좋겠네요. 그죠? 예, 예, 네네. 생각하시면서. 뭐 네. 도입을 이미 하셨던 데나 아니면 뭐 도입을 이미 지금 염두에 둔데 네네. 뭐 이런 상황에서 네. 충분히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이미 도입하신 데는 이 기준으로 하면 또 뭔가 좀 더 악유가 날 수 있겠죠. 네. 근데 다 이거는 엄연히 표준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좀 네. 이제 가이드를 삼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스토리 사이징 볼까요? 네. 네, 스토리지 사이징은 일단은 풀 쪽은 안 보셔도 되고요. OS 이미지의 사이즈가 얼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20기가다. 네. 그 다음에 인증에 대한 디스크 사이즈는 약 16메가. 예, 그 다음에 라이트 캐시.
그 라이트 캐시는 이제 디스크 쪽을 이제 캐시로 쓰게 되겠죠. 네네. 예, 그런 부분이 얼마다. 예, 이런 부분 세 가지 팩터를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백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셔야 되는데 스냅샷 타입으로 백업을 스토리지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염두에 두겠다고 하시면 30% 정도를 이제 두시면 돼요. 20에서 30%를 오케이. 통상적으로 합니다. 예, 그거 빠져 있고요, 현재는. 그다음에 토탈 IOPS를 계산할 때 제가 리드라이트 비율을 5대5로 잡고요. 네. 그다음에 헤비 유저 기준으로 20 IOPS를 하니 바로 유저 곱하기 하니까 아. 예, 나오잖아요. 네네네. 예, 심플하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아까 디스크 구성이라든가 디스크 레이드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유저분들이 하기 힘드셔서 네. 그거는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랑 협의하시면 좀 더 이제 플렉서블하게 디자인이 가능하고요. 좀 더. 그리고 용량도 유저당 얼마? 근데 이제 레이드 타입만 정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라면 유저별로 이렇게 레이드 파이브 하나를 딱 이런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한 거고 뭐 골드 이미지나 뭐 이런 뭐 페어런치 이미지 같은 경우를 준다 이러면 뭐 그 부분은 SSD에 뭐 레이드 10나 50 네네. 아니면 레이드 5 네네. 뭐 타입을 정해서 그거에 맞게 사이징 하고요. 네. 그다음에 유저 데이터는 50로 뭐 이런 식으로 또 하고 뭐 6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용량이라든가 이런 거 유저블 용량이 굉장히 레이드 타입에 따라서 많이 네. 변합니다. 맞춤형으로 되는 거죠, 그죠? 네, 이거 다 계산해야 돼요, 실제로. 보기 편하시라고 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한 도표랑 쫙 되는 게 아니라 네. 말씀하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요런 아. 토탈 캐패시티에서도 오케이. 서브로 해서 한 그렇죠. 3, 4개의 그렇죠. 컬럼이 나올 수 있고요. 네. 토탈 아이옵스에서도 뭐 몇 개의 컬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 이런 것을 이제 구현함에 있어서 네. 대래 이제 관련된 이제 어떤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중에서 제일 이제 뭐 요즘 이제 요즘. 핫한 거 네. 그거 하나만 좀 설명해 주시죠. 제일 요즘 핫한 거는 이제 저희가 PS610 시리즈라고 네. 이콜로직의 네. PS610 시리즈를 출시를 했는데요. 네네. 예,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2달 정도 됐는데 네. 이 모델은 기존 모델 대비해서 음. 캐시 사이즈가 일단 4배로 늘어났고요. 네네. 그다음에 텐지 포트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성능이 이제 SSD 쪽에 최적화할 수 있게 네. 튜닝이 좀 되어 있어요. 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품이 이제 기존에는 SSD only, 뭐 SAS only, Nearline SAS only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하이브리드 모델에 약간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네네. SSD하고 그다음에 10K 디스크가 하나의 박스에서 아, 네. 뭐 예전에는 있었지만 원하는 만큼 성능이 좀 덜 나왔어요. 왜냐하면 네네. 캐시 작고 밴드위스가 좀 모자라서.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하드웨어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펌웨어도 그거에 맞게 좀 네. 보디가 돼서 이 XS 모델에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두 개의 어레이가 있는데 그 안에 뭐 7개 SSD하고 네. 나머지를 10K로 해서 라이트가 SSD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콜드 데이터가 발생하면 콜드는 10K 쪽으로 보내고 네. 다시 또 핫 데이터가 발생하면 SSD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 아키텍처 대비해서 관리가 좀 더 편하죠. 네. 예, 디자인하시기도 편하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하이퍼바이저와의 통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이콜로직이 가지고 있는 스케일 아웃의 장점 이런 건 다 승계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요게 이제 핫한 거죠? 예, 여기 나온 그렇죠. 것들. 네. 네네네. 그리고 네. 이제 6100은 원지 모델이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넘버에 네. 원이 들어가면 텐지고요. 네. 원이 안 들어가고 0이 들어가면 원지입니다. 아, 네, 그렇게 구분합니다. 네. 네. 아, 오케이.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Q&A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할 거니까요. 설문에 오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했고 또 오늘 또 설문에 대한 그 뭐 아까 한우 세트도 있고 되게 푸짐하죠. 네. 경품들이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질문은요. 지금 질문하신 순서대로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 것 같네요. 네. 허성현님, 아이스캇이라는 게 예전에 스캇이 또는 스커지라고 불리던 그 종류인가요? 아, 네. 예. 그 스카시 커맨드가 실제로는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스카시 케이블을 통해서 네. 날아다녔거든요. 네. 서버하고 스토리지 간에. 그러다가 이제 그 센이라는 환경이 나오면서 파이버 채널 프로토콜을 통해서 됐고요. 네.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카시 커맨드를 보내주는 게 아이스컷입니다. 네네. 네, 질문이 좀 기네요. 네. 예.
자, 일단 임근식님, 델만의 특화된 자동화 및 튜닝 툴이 뭐가 있는지. 특화된 자동화된 튜닝 툴이요? 네. 예, 툴이 스토리지 단을 말씀하시는 건지 서버 단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정확하진 네. 않은데, 네네. 예, 그 자동화된 튜닝 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APLB라는 저희 기능이 이네이블 디저블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토매틱 퍼포먼스 로드 밸런싱이라는 저희 피처인데 네. 이네이블 하게 되면 아, 스토리지 풀 간의 성능을 옵티마이즈 합니다. 음. 예, 그래서 아까의 그런 그 기능대로 음. 전체 풀의 레이턴시를 맞추기 위해서 음. 예, 이제 그런 기능들이 동작하게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자료에는 없는데 그 VDI는 사실 필요 없고요. 서버 가상화에서 사이징을 할 때 기존에 어느 정도 성능을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 서버 10대를 가상화한다. 이러면 가상 머신이 10개가 생기는 건데 사이징이 아까 같이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네. 그럼 기존 성능 확인이 필요한데 저희가 성능을 모니터링해서 레포팅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해요. 디팩이라는 툴. 네네. DPAC. 네. DPACK. 예, 델에서 만든 툴이고요. 네. 저희 쪽 컨설팅 부서에 연락 주시면 저희 쪽 컨설턴트들이 가서 설치해서 그 모니터링을 지원해드리고요. 네. 예, 클라이언트 쪽에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는 사실은 클라이언트마다 다 깔 수가 사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샘플되는 거 몇 개를 깔아서 일주일 정도 돌려보면 이 클라이언트가 어느 정도 성능을 쓰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평균 I/O 사이즈는 얼마, 레이턴시는 얼마, 그다음에 QDEPS는 얼마, 네. 그다음에 뭐 평균적으로 쓰고 있는 IOPS, 트루풋은 얼마 이런 것들을 모으면 사실 평균을 낼 수 있잖아요. 네네. 예, 이런 걸 가지고 사이징을 할 수 있어요. 네. 예. 자,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시겠어요? TAE TAE HOON OON 예. N 언더바 KIM 델닷컴 맞죠? 예, 예. 저번 달에도 제가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메일 주시는 분이 아무도 안 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워낙 설명을 잘하시죠. 뭐 하여튼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네네. 언제든지 저한테 네. 메일을 주세요. 네. 예. 메일 준다고 뭐 스팸 처리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죠? 스팸 꺼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네. 주십시오. 네. 자, 그다음에 이용철님, 데스크탑 가상화 도입 전에 각 부서별 역할별 가상화 환경 템플릿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관리적 측면에서의 이 단계에서의 챌린지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관리적 측면이라는 게 두 가지가 아까 있었잖아요. 네. IT 부서에서의 관리적 측면, 네. 그다음에 그 회계 부서라든가 돈을 지불하는 쪽의 부서, 예, 그런 부서에서의 관리적 측면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IT 부서 쪽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네. 예, 이 아키텍처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적절한 적절한 사이징을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서비스 업체하고 만나서 사이징이 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 기술적인 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CIO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관리 쪽 부서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네. 어떤 베네핏이 있다 그런 아.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VDI를 도입하는 이유가 보안이 아까, 가장 큰 이슈라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 실제로 이제 데이터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개인 PC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까 같이 유저 데이터를 나스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나스에 있는 데이터는 결국은 그 다 센트럴로 모아지기 때문에 네. 반출하기가 힘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거를 통째로 떼서 어디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은 반출이 안 되는 거니까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을 설득하는 게 키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리의 편의, 예를 들어서 데스크탑을 1000대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IT 부서 사람들이 몇 명이 실제로는 이제 용역을 줘서 외주 업체를 통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네네. 관리를 계속 하잖아요. 이 오버헤드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도 산출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VDI를 했을 때 비용 이런 것들을 매칭을 해서 하게 되면 VDI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네. 예, 근데 음. 거기다가 보안으로서의 그런 강점, 네. 그 다음에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외근직들이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본사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뭐 PT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있는 데이터를 보고서 업무에 적용한다든가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다 계량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네, 봅니다. 네. 저는 정성적으로 이런 도입 단계에서 하는 건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네. 모든 것들은 계량화돼야지 어. 관리 쪽에서 억셉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환님, VD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지원이 부족한 점이 개선이 좀 되는지요? 제가 그
VDI 쪽에 그 가상화 쪽 업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네. 네, 사실 개선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메일 주시면 네. 제가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요약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모비님, 낮은 성능의 스토리지는 사용률 변화에 따른 운영의 유연성 대응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스냅샷, 리모트 데이터 리플레이션 등으로 사전 영역 할당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전 영역을 할당해야 되는 스토리지 타입이 있고 할당을 안 해도 되는 타입이 있습니다. 네네. 예, 있는데 일단은 그 저희 쪽에 오늘 설명 안 드린 컴펠런트라는 제품은 스냅샷에 대한 사전 영역 할당, 네. 그다음에 리플리케이션 타겟 쪽에 사전 영역 할당이 필요 없는 타입이고요. 오늘 설명드린 이콜로직은 네. 사전 영역 할당이 필요한 타입이에요. 네. 예. 그리고 그 성능이 낮은 부분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 그거는 통상적으로 당연히 어렵습니다. 예. 류성민님, 가상화를 준비 중인 기관인데요. 만약에 부서마다 가상화를 따로 운영할 수 있는지요? 작은 프로젝트별로 통합이 아닌 VDI, 서버 가상화 따로 유지하고 싶은데 이것이 비효율적인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VDI하고 서버 가상화는 따로따로 운영하세요, 실제로. 네. 예. 왜냐하면 서버 가상화는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서버 쪽의 어플리케이션과 그런 인프라를 가상한 거고요. 데스크탑 가상화는 개인의 PC를 가상한 거기 때문에 네. 완전히 서비스 분류가 다르다는 거죠. 별도로 네. 운영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성우님, 32,0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네. PC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가상화 솔루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3만 명 정도의 가상화 PC가 가능할까요? 자, 3만 명이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성격이 부서마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만 명이 다 콜센터다. 그러면 그러면은 뭐 네. 한 가지 타입이니까요. 네, 예, 3만 명이 들어가는 콜센터 하면은 뭐 국내에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네. 예, 저희는 해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해외라고 생각되고요. 국내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3만 명 정도 가상화라고 그러면 일단 부서별로 다 어플리케이션 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네. 카테고리를 나눠서 접근하시는 게 빠르고요. 그리고 3만 명을 한 번에 가상화를 하겠다는 거는 엄청나게 임팩이 큰 일입니다. 네, 네. 대규모 프로젝트니까 네. 파일럿으로 예를 들어서 네. 100명 단위로 먼저 나든가 뭐 2, 300명 단위로 먼저 해서 단계적으로 도입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검증 단계를 거친 다음에 확산 단계를 가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스토리지를 자꾸 스케일아웃 얘기를 했던 게 100명 단위의 스토리지를 먼저 도입한 다음에 300명, 500명, 1000명을 갈 때는 스토리지를 스케일아웃 타입으로 계속 늘려가게 되면 네네. 초기 투자 비용을 그래도 세이빙이 가능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꾸 스토리지를 아이스커치 타입의 스케일아웃, 네. 네트워크에 붙이기 편하고 네. 확장이 용이한 스케일아웃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윤철님, 대규모의 데스크탑 가상 시스템을 관리함에 있어서 많은 물리적 서버와 데스크탑 가상 머신들에 대한 통합된 이벤트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한 자동화된 관리 솔루션이나 툴이 있는지요? 이거는 개발하는 데도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그 가상 데스크탑을 앞에 이제 프락시 서버를 별도로 이제 쓰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데도 있긴 한데 네네. 이제 뭐 거기서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 별도로 두거나 개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상당히 비용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별도 개발이 들어가는데 그 가상화 회사들이 제공하는 그 통합 툴이 있지 않습니까? 네. V센터, 뭐 젠센터 네네. 이런 것들 이런 거 위주로 운영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네. 거기다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자하시는 거는 좀 무리라고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네. 유준호님, 가상화 VDR을 고려하고 있는데 5,000대 유저라면 어느 정도 기간 후에 TCO 및 ROI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5,000 유저라고 그러면 PC를 도입하는 비용하고 예를 들어 3년을 PC를 대부분 3년 쓰잖아요. 네. 그러면 3년 텀으로 PC를 바꾸는 비용,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에 들어가는 비용, 그걸 먼저 계산하신 다음에 네. 이거를 타겟으로 VDI를 했을 때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러면은 언제 ROI가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는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네네. 네, 계량화를 빨리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홍승호님, 대리 스토리지가 가상화나 클라우드에 적합하다면 빅데이터에도 바로 적용 및 운용할 수 있는지요? 중복제거나 빠른 백업 및 복구는 물론이거니와 빅데이터를 구축하려는 업무에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빅데이터에 적용하는 업무는 사실은 빅데이터를
분석 툴을 돌려야 되는데 네. 예, 빅데이터 분석 툴을 돌리고 그런 과정인데 네.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IO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별도의 스토리지 디자인이 따로 발생해요. 음. 예, 그래서 뭐 저희 컴펠런트라든가 네, 그쪽에 뭐 SSD 타입이라든가 네. 예, 그리고 뭐 SSD도 너무 SLC가 비싸니까 SLC MLC를 티어링으로 하겠다든가 이런 아키텍처 적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임형목님, 스토리지를 개총화시킬 때 콜드 데이터는 초저가 테이프 스토리지에 저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아, 그 테이프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저희가 콜드 데이터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네. 그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장기 보관용 그렇죠. 데이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콜드와 핫의 관점은 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관점에서 구분한 거고요. 아. 보관용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머전시를 대비해서 네네.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아, 예. 네네. 콜드 데이터 쪽이 아니고 그렇네요. 실제로 볼륨 내에서 음. 스냅샷을 떠서 그 쓸모없는 데이터라 판단하는 분들을 추출해서 백업을 받으셔야 돼요. 네네. 예. 자, 임근식님, 제공되는 레이더의 스토리지로는 SSD로 풀하게 구성되는지 아니면 비용 고려를 위해 HDD와 SSD를 같이 섞어서 예, 이 하이브리드 질문이処理이제 네. 저희 아키텍처를 상당히 많이 이해하고 계시는 분의 질문인 것 같아요. 네네네. 저희가 네. 이콜로직이라는 제품이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SSD하고 일반 SAS의 하이브리드 형태도 되지만 네. SSD 타입 올리, 그 다음에 SAS 올리 이렇게 두 개를 하나의 풀로 묶어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둘 다 가능합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이도현님, 하두불통한 빅데이터를 고려 중인데 여기에 맞는 스토리지 용량이라면 어느 정도 크기가 적당할까요? 용량이 크면 클수록 빅데이터 분석에 유리하다는데 맞는지요? 아, 용량 제가 오늘 좀 말씀 안 드렸던 게 있는데 스토리지가 이제 제가 이제 뭐 딱 요약은 안 해드렸지만 네. 스토리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표님 보시기에는 뭐였던 거예요? 성능이 아니었던가요? 성능. 그렇죠. 네네네. 예, 성능 관점에서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네. 성능이 미트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용량을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능 관점을 항상 보시길 네, 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것도 3분 안에. 예, 2014년 주요 네. 예, 질문이 참 괜찮네요. 네. 예. 이게 안무정님, 네. 2014년 스토리지의 주요 키워드는 무엇인지요? 스토리지도 융합이 트렌드인지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 융합이라는 관점이 사실은 그 가상화라는 관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드린 서버 가상화, 데스크탑 가상화 관점이 아니고 네. 스토리지 아키텍처도 사실은 가상화되어 있거든요. 내부가. 네. 근데 예전에는 SSD 타입 올리를 쓰거나 아니면은 뭐 사스를 올리 쓰거나 사타를 네. 올리 쓰거나 사실 믹스하기 힘들었어요. 아니면 인클로저를 분리해서 네. 완전히 다르게 구성하거나 네네. 이렇게 했는데 네. 인클로저 안에서도 세 개 타입이 다 믹스되고 네. 데이터가 핫데이터나 SSD 들어와서 사스, 리얼라인 사스로 티어 구성 다 된다는 얘기는 스토리지가 굉장히 가상화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이게 사실 가상화 이꼴 융합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융합은 또 아까 센하고 나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융합이 되겠죠. 네. 자, 김윤철님, PS6002 장비를 운영 중인데 네. 신규 스토리지 도입 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도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예, 그 6002의 넥스트 모델은 저희 6200, 뭐 6102 아니면 네. 뭐 텐지로 하게 되면 6210, 6210E 이렇게 되는데요. 네. 같은 풀에 붙인 다음에 그 이베큐에이션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6000에 있는 데이터를 다 옮겨주고 비워줍니다. 그 정도. 네. 예, 가능합니다. 자, 김효숙님은 대래 가상 솔루션 중에서 중소기업 규모를 대상으로 구매 가능한 견적서 및 스펙들의 소개 또는 열람 가능한 사이트가 있으면 이건 나중에 이메일로 예, 이메일로 보시면- 주세요. 네네. 예, 이거는 영업하고 다 얘기를 네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네. 예. 네. 안무정님께서 또 스토리지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스마트폰, 패드에서도 볼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하죠.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예. 개발하셔야 됩니다. 네.
강상호님, 중소기업에서 가상화 목적으로 전체 프로젝트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의 최소 비용이 드는지요? 100대 데스크탑 가상화 및 10대 서버 가상화를 생각한다면 각각 설명 부탁드립니다. 너무 제가 저 비용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네, 네. 예.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고 네. 그다음에 진짜 필요한 내용이 뭔지 특히 뭐 어떠한 아키텍처로 하실 거냐가 중요한데요. 네. 그거 다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 협의가 되면 비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네. 최동준님, 자동 성능 개선 기능은 전체 스토리지에 적용되는 건지요? 로지컬 그룹에 적용 가능하다면 한 그룹의 최대 지원 용량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거 자동 성능 개선 자동 성능에 대한 개선 기능은 스토리지 풀 단위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버추얼 레이드라고 얘기하는데 풀 안에 2개의 스토리지 어레이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원풀 투 멤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 성능 개선을 이네이블하면 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네. 그래 풀이 별도로 따로 있다 그러면 또 이 카테고리 안에서 벌어지는 거죠. 네. 한성희님, theme provisioning 같은데 theme provisioning 같은 기능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하신지요? 예, 심 프로비저닝 기능은 사실은 스토리지 벤더들이 5년, 6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고요. 네. 요즘은 이제 안 되는 벤더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스토리지 쪽에서 이제 심 프로비저닝 얘기만 계속 얘기가 되는데 스페이스에 대한 리클레임, 화이트 스페이스 리클레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체크해 보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벤더마다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강선규님, 스토리지 성능을 로드 밸런스하는 부분은 이기종 스토리지도 관리 대상인지요? 아니면 델 스토리지들에서 델 스토리지에서만 되고요. 네. 아까 이기종 스토리지라는 거는 네. 그 SSD만 원리로 쓰고 있는 예를 들어서 SSD가 24개 들어 있는 거, 네. 그다음에 10K가 24개 들어 있는 박스가 2개로 원풀 투 멤버를 묶였다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죠. 네, 그게 저희 입장에서 헤테로지니어스하다는 거죠. 네. 자, 오늘 지금 이제 3시 18분이니까요. 지금 이제 질문들 중에서 지금 질문 하나 더 받을까요? 아까 원격지에 대한 질문이 좀 보였는데 네네. 예, 로컬 네트워크하고 원격지에 대한 부분이 그 로컬 네트워크에서 아이스컷이 네트워크를 꾸밀 때는 기본적으로 로컬 네트워크에서 하게 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원격지 쪽으로 복제를 하게 되는데 네. 원격지 쪽으로 복제할 때 이제 그 싱크로너스 방식이냐 어싱크로너스 방식이냐 두 가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타고서 만약에 복제를 하는 상황이면 싱크로너스 리플리케이션을 적용하기 힘들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원격지로 할 때는 어싱크 방식을 이제 권장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로컬 네트워크에서 한다면 싱크 방식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2개의 방식을 다 하실 수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예. 세 분 좀 골라주시죠. 예. 예. 한 번 더 읽어봐야겠는데요. 네. 자, 저기 최동준님 질문이 네. 예, 상당히 좀 네, 최동준님. 네. 괜찮고 제가 답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임근식님 질문 참 임근식님. 네.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용철님 질문. 이용철님. 예, 네. 상당히 이용철님 질문은 네. 정말로 현업에서 고민하시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최동준, 임근식, 이용철 요 세 분은 스태프한테 지금 그 모더레이터 다 세팅돼 있을 때면 거기서 직접 이름, 주소, 이메일, 핸드폰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질문하신 분들 오늘 다 지금 시간 관계에서 못했는데 또 그 질문 중에서 또 두 분한테 저희가 뽑아서 선정해서 저희가 그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선물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또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딱 한 가지인데 네. 예, 오늘 제가 질문 답변 못 드린 거 있죠. 네, 네. 이메일 꼭 네.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구정 잘 보시고요, 여러분. 네.